매브랜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석희입니다. 요즘 안녕하냐는 말이 심상치 않게 들리는 요즘인데요. 여러분 그래도 새해가 밝았으니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또 한 해 하시는 일 다 잘 되길 저희 매부리TV가 응원하겠습니다. 2025년 첫 번째 주부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첫째 주 주부리 첫 번째 주제는 한강변 재건축 원점 재검토. 기사 제목 한번 볼까요? 환경규제 태클 한강변 재건축 멘붕. 여러분 이제 한강변에 재건축하는 단지들이 굉장히 많죠. 이렇게나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만 이제 요 정도로 되는데 이런 곳들이 이제 재건축을 하면서 기부 체납을 하잖아요. 근데 기부 체납들이 한강변에 있다 보니까 뭐 덮개공원, 보행교, 전망대 등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환경부 산하에 있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이런 기부 체납들 안 된다. 한강변에 뭐 짓는 거 하지 말아라 해가지고 한강변에 있는 재건축 조합들이 다 지금 멘붕에 빠진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구 다들 아시죠? 이제 아리팍 원베일리 이제 옆에 지금 이미 착공에 들어간 그런 단지고 압구정이 재건축되기 전까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될 거라고 이제 많이들 예상하시는 그런 아파트인데 지난해 7월에 한강청이 반포주공에 이런 공문을 보냅니다. 너네 지금 덮개공원 지으려고 하는 거 안 돼. 정비계획에서 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포주공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죠. 서울시랑 이제 재건축을 하면서 기부 체납을 뭘 할지를 정하다가 덮개공원 하면 좋겠다고 해서 덮개공원 하겠다고 하고 설계 내고 건축심의 통과하고 심지어 착공까지 들어갔는데 이게 갑자기 하지 말라니까 무슨 일인가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반포주공 1단지에서 이 공문을 받고 서울시에 얘기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 저희 합의해서 인허가까지 났는데 저희 어떻게 해야 되죠? 물어보는 거예요. 서울시도 그래서 황당한 겁니다.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한강유역 환경청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한강유역 환경청에 물어봅니다. 갑자기 무슨 소린가? 왜 이게 안 되는 거죠?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한강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강변에 덮개공원이든 보행교든 전망대든 이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한강의 제방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의 구조를 건드리게 되면 위험하다. 안전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로는 뭐 덮개공원, 보행교 이거 기부 체납으로 공공이 쓰자고 짓는 거지만 사실상 단지랑 가깝기 때문에 단지 입주민들한테만 좋은 거다. 이게 공공을 위한 것보다는 단지의 사익을 위한 측면이 크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안 된다고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한강유역 환경청이 주기적으로 한강을 어떻게 관리할지 기본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요 기사죠. 덮개공원 5년 전 한강청 계획에도 명시. 여기 보시면 서울시가 한강청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24년 한강청에서 수립한 한강 하천 기본계획에서도 한강과 도시의 연계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도로 상부 공원 조성 등을 명시하고 있다. 반포 덮개공원은 한강청에서 제시하는 하천 기본계획에도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말 그대로입니다. 한강청에서 이제 기본계획을 세웠을 때 요런 것들을 할 거다라고 이제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반포주공 1단지에 있는 덮개공원도 문제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이거를 실제로 한 곳도 있습니다. 어떤 곳들이 있냐면 기사에 나와 있는 대로 마포구 망원동에 이제 망원초록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암사 선사주거지와 이제 인근을 연결해주는 암사 초록길 이런 것도 조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런 것들을 근거로 너네가 기본계획도 세웠고 실제로 이거대로 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 이렇게 반박을 해요. 근데 또 한강청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기본계획은 그냥 말 그대로 큰 틀의 기본계획 그림일 뿐이고 한강에 그렇다고 지금 하겠다는 모든 덮개공원 이런 것들을 다 해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니다. 그거는 서울시가 너무 과도하게 해석을 한 거다. 서울시 너네도 잘 알지 않느냐. 뭐 기본계획 이런 거 세운다고 거기 있는 것들이 다 그대로 되는 건 아닌 거. 그리고 지금 이미 한 곳들은 경우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경우냐, 요거는 어떤 단지에서 기부 체납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서울시가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가 주체가 돼서 어떤 특정 단지와 연결되어 있는 길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해도 괜찮은데 재건축 단지랑 직결되는 곳, 또 기부 체납 형식으로 하는 곳은 안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다시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방을 지켜보던 반포주공 1단지는 상당히 지금 불안한 상황이죠. 왜냐면 벌써 착공까지 했는데 만약에 이게 덮개공원이 안 된다 라고 한강청이 끝끝내 결론을 내버리면 인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기부 체납으로 덮개공원을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근데 기부 체납 자체를 다시 설계를 해야 되는 거고 덮개공원도 짓지 못하게 되면 설계부터 다시 다 변경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덮개공원 짓던 자리에 다른 걸 지어야 될 수도 있고 또 기부 체납이 줄어드니까 다른 걸로 기부 체납을 내놔야 될 수도 있겠죠. 임대주택 비율도 늘어나야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이 나라를 다시 밟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요거에 따라서 금융비용 같은 것들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제 계산해 보니까 조합원 1인당 7,500만 원 정도로 추가적으로 더 분담해야 될 것으로 예상된다. 뭐 이런 계산까지도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거는 안 된다. 이제 인허가를 내준 서울시 입장에서 면이 안 서는 거죠. 한강 르네상스라고 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한강변을 좀 예쁘게 만들겠다. 그리고 한강변의 고층 재건축 시대를 동시에 열겠다. 이러면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던 건데 이에 갑자기 한강청의 반대로 안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비단 반포중 1단지뿐만 아니라 기사에서 살펴본 것처럼 요렇습니다. 요래요. 반포주공 1단지, 압구정 2구역, 3구역, 잠실 5단지, 성수 전략정비구역, 서빙고 신동아, 용산 국제업무지구, 여의도 시범까지 지금 저희가 알아본 것만 9개 단지에 무려 4만 가구가 지금 이런 식의 기부 체납을 하겠다고 한 상황이어서 요게 다 엎어지게 되면 한강변 4만 가구 재건축을 다시 다 재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에서도 진짜 이건 안 되겠다. 내가 어떻게든 한강청을 설득을 해보겠다. 좀 합의를 이끌어내보겠다. 그래서 대화를 해보자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강청은 청장님께서 직접 인터뷰까지 하면서 안 돼, 돌아가. 절대로 허가해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강변의 재건축 진행 중인 그리고 앞으로 또 할 단지들 입장에서는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좀 잘 지켜보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반포종 1단지 다시 설계 바꿔야 되고 나머지 곳들도 지금 이제 사업시행인가 계획을 세우거나 건축 심의를 앞두고 있는 곳들 다 재검토를 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상가 낀 재건축 올스톱입니다. 제가 재건축의 악재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사실 상가를 끼지 않은 아파트들이 많지 않아요. 웬만하면 다 이제 상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거의 웬만한 아파트들이 다 해당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가는 늘 재건축의 복병이라고 하죠. 이유가 뭐냐? 바로 동의율 때문입니다. 상가도 한 동으로 쳐서 동별로 요구하는 동의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상가 입장도 잘 들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상가 소유주들은 어떤 입장이냐? 재건축을 하게 되면 재건축을 하는 동안 내가 지금 영업하고 있는 곳이 그냥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소득이 없어지게 될 텐데 요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상가에서 소유주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재건축을 하는 동안은 내가 영업을 할 수 없고 그럼 요거에 대한 보상을 좀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에는 이제 자산가치 상승을 통해서 보답을 받고 싶어 하고 그게 결국에는 상가 대신 아파트를 받고 싶어 하는 심리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들이 생기게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여러분 상가를 재건축한 뒤에도 상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상가 재건축을 하더라도 상가 소유주들이 아파트를 받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들이 있냐? 요런 경우들입니다. 요런 경우들이에요. 이제 도정법 시행령에 이게 나와 있는 내용인데 첫 번째, 상가를 짓지 않으면서 상가 가치가 가장 싼 아파트 분양가에 일정한 산정 비율을 곱한 것보다 비싸면 상가조합원이 아파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가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상가가 있잖아요. 근데 새로 지어질 상가, 이 새로 지어질 상가에서 기존 상가의 가치를 뺀 게 새로 분양하게 될 아파트 중에서 가장 싼 분양가보다 비싸면 상가 대신 아파트를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새로 지어질 상가와 아파트가 있죠. 새로 지어질 상가 중에서 가장 싼 상가의 가격이 가장 싼 아파트보다 비싸면 상가 조합원이 역시나 아파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경우는 거의 힘든 사례고 이제 첫 번째 경우죠. 조합에서 재건축을 하면서 우리는 상가 앞으로 없앨 거야 하면서 이제 상가 가치가 가장 싼 아파트의 산정비율을 곱한 것보다 비싸야 됩니다. 그런데 법은 이런데 실제로 여러분들 상가조합원들이 아파트 받는 경우 많이 보셨죠. 왜냐하면 실제로는 이것과는 다르게 현실에서 재건축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국토부에서 이 법에 대한 해석을 상당히 좀 다르게 내놨어요. 이게 2006년에 나온 해석인데 국토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 앞서서 보면 상가를 짓지 않으면서라고 있었죠. 근데 상가를 받지 않으면서 상가의 가치가 가장 싼 아파트의 산정비율을 곱한 것보다 비싸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조합에서 재건축을 하면서 상가를 아예 안 짓는 경우가 아니라 상가는 지어질 건데 상가 소유주가 저는 상가 안 받을 거예요. 상가 받기 싫어요. 아파트 주세요. 이럴 경우에 상가 조합원도 아파트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유권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전국 재건축 사업장에 표준정관이라는 걸 뿌리는데 표준정관에도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가 조합원들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게 된 거였어요. 상가 소유주들이 이제 재건축의 키인 이유는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요건 때문입니다. 재건축 조합을 설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체 소유주, 상가랑 아파트 전체 소유주의 75%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고, 근데 여기 사업부터는 70%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동별로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뭐 101동, 102동, 103동 뭐 다 50%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이 동에 상가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가 소유주의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상가 소유주 입장에서는 내가 앞으로 영업할 데가 없어지는데 아파트라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조합 입장에서는 상가 소유주들의 동의를 얻어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꼬십니다.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정관을 변경해서 앞서 이제 가장 싼 아파트에 곱해지는 산정 비율 요거를 낮춰드릴게요 라고 약속을 해요. 보통 이제 상가가 구분 상가로 되어 있으면 상가의 가치가 굉장히 낮잖아요. 근데 아무리 가장 싼 아파트더라도 상가 가치보다 싸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게 시행령에는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뭐 0.2, 0.3, 0.1까지 내려줄게.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재건축해서 나오게 될 아파트의 뭐 4구제곱의 분양가가 한 뭐 10억 정도 된다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이 가진 상가가 2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저희가 산정 비율을 0.2로 하겠습니다. 10억에 0.2로 곱하면 2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가조합원 분들도 아파트를 받을 수 있게 맞춰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해서 협상을 해서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다수의 경우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판례가 나왔냐면 이런 판례가 나왔습니다. 일단 기사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신반포 2차 상가 소유자 아파트 분양 제동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신반포 2차 조합에서 낸 소송의 결과가 나온 건데요. 이제 신반포 2차도 한강변에 있는 아주 좋은 재건축 단지죠.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기사 보시면 요 이제 신반포 2차 재건축 조합이 상가들과 협상을 해서 상가 소유주들한테 약속한 게 있었을 거잖아요. 정관 이렇게 변경해 줄게. 그래서 그 정관을 변경하려고 조합 총회를 열었는데 그 총회에서 동의율이 54.7%가 나왔어요. 근데 법원에서 54.7% 갖고는 안 돼 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 자, 상가조합원들한테 아파트 받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 산정 비율을 바꾸는 거, 이 곱하는 비율을 바꾸는 정관 변경은 상당히 조합원들한테 많은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래서 이 정관 변경하는 조합총회를 열었을 때는 동의율이 조합원의 절반도 3분의 2도 아니고 100%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보통 이제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이 있으면 보통은 참석한 조합원의 절반, 뭐 사업비 인상이나 다른 좀 중대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까지도 요건을 높이는데 정관 변경 같은 경우는 아예 100%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에요. 법원에서. 자, 법원이 왜 이렇게 급제동을 걸었을까요? 제가 추정해본 이유는 이렇습니다. 최근에 국토부가 이 도정법 시행령에 대한 해석을 다시 바꿨습니다. 요게 이제 과거의 해석이었죠. 앞서 설명드렸고 다시 말씀드리면 상가를 짓던 안 짓던 상관없이 상가를 받지만 않으면 이제 아파트를 받을 수 있게 해줬는데 국토부가 다시 유권 해석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뭐 최근이라고 했지만 이게 2022년 8월에 나온 해석인데 상가를 짓지 않는 경우에만 아파트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바꿨습니다. 법문의 취지를 그대로 100% 법 그대로 해석하는 이제 유권 해석을 하고 다시 요거대로 정관에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도 국토부의 해석이 바뀌었는데 법의 원래 취지가 이렇고 국토부가 해석을 좀 다르게 해서 그런 것들이 되던 상황이었는데 법 그대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 그리고 국토부도 이렇게 바꿨으니까 뭔가 이제 법원에서도 요거에 대해서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100% 동의를 받도록 바꾼 것 같아요. 제가 추정하기로는. 그래서 최근에 이런 해석이 신반포 2차뿐만 아니라 방배 6구역에서도 비슷한 판단이 나왔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해 10월, 11월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두 번 연속으로 이제 이런 판례가 나오니까 확실히 법원에서 요거는 이제 정관 변경하려면 100% 동의를 받게 하라라는 걸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예상되냐? 일단은 기존에 이제 조합 설립된 곳들 있죠. 근데 이제 정관을 바꾸려고 하는 곳들은 100% 동의를 앞으로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합 설립을 앞둔 조합들도 정관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상가를 짓는 경우에는 상가 소유주들이 아파트를 받기가 어려운, 그래서 상가 소유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예 제가 볼 때는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상가는 아예 짓지 않는, 그래서 이제 상가 소유주들의 동의를 좀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삼각형 재건축들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마지막 뉴스는 아이 낳으면 특공 한 번 더입니다. 기사 제목 볼까요? 출산 가구 청약터 유리 신혼 특공서 비율 늘린다.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아이를 낳으면 기존에 집이 있고 그게 특공으로 당첨받은 집이더라도 아이를 한 번 더 낳으면 특공 기회를 한 번 더 줍니다. 원래 여러분 특공은 일생에 한 번밖에 받지 못하는 게 대원칙이었는데 국토부가 요거를 진짜 저출생 대책, 모든 대책을 한번 연끌해보자 해가지고 아이를 낳은 경우에는 특공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고 지난해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드디어 규칙이 이제 입법 예고가 돼서 2월 4일 날까지 의견 청취 기간을 가지고 그 이후에 절차를 거쳐서 바뀌게 될 예정입니다.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민간 분양에서 신혼부부 특공이 있죠. 이 신혼부부 특공의 비중이 현재는 전체 가구의 18%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분양 100가구가 나오면 18가구가 이제 신혼부부 특공으로 나오는 거였는데 이 비율을 23%로 늘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100가구가 나오면 신혼부부 특공은 23가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신혼부부 특공 중에서도 신생아 우선 공급이라는 게 생겼죠, 작년에. 근데 이제 요게 20%였어요. 가령 이제 신혼부부 특공이 20가구가 나온다 하면 이제 신생아 우선 공급은 4가구였는데 요거를 35%까지로 늘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혼부부이면서 아이를 한 분 더 낳으셨다면 특공 기회가 주어졌고, 그리고 신혼부부 특공의 비중 자체의 문도 넓어졌고, 그 중에서 신생아 우선 공급의 비중도 늘었으니까 상당한 희소식이겠죠. 그래서 올해 아이 낳은 부부 혹은 아이 낳을 예정이신 부부들 입장에서는 청약의 문이 조금 더 넓어지게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요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입법 예고가 된 상황이고 2월 4일까지 의견 청취를 한 뒤에 향후 절차를 거쳐서 공포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시행이 되는 날짜가 확정이 되면 주부리에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간 시세 살펴봐야겠죠. 주간 시세 오늘은 빅뉴스가 있습니다. 뭐 전국 수도권 지방 다 지난주랑 하락폭이 같죠. 서울이 근데 드디어 보합으로 돌아섰습니다. 지난주 이제 0.01% 올랐는데 드디어 수치가 0.00이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게 얼마 만이냐면 40주 만입니다. 거의 10개월 만에 서울 아파트 값이 부합으로 돌아섰습니다. 대출 규제의 탄핵 정부의 여파가 확실히 영향을 좀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그래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이제 11월 기준으로 4,000건 밑으로 내려갔다, 뭐 이런 기사도 있었죠. 그래서 확실히 서울마저도 요즘은 좀 주춤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상황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전세 가격도 보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완만하게 오르던 게 멈추고 대부분의 지역이 이제 하락 아니면 보합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올해 뭐 많이 오를 것 같다라고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긴 했는데 당장은 지금 아닌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입주 물량이 좀 줄어드는 게 본격화되면 오르는 현상이 좀 나타날 것 같은데 현재는 전세 가격도 보합세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음 주 분양입니다. 다음 주 분양 뭐 없습니다. 보시면 파란색으로 된 게 신규로 나오는 분양 단지인데 두 곳밖에 없습니다. 하나 이제 에코델타시티 에서 나오는 거고, 하나는 이제 인천 강화 서이스타일스, 요것도 심지어 조합원 취소 세대예요. 그래서 17가구밖에 안 나오는, 사실상 신축은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연초기도 하고 겨울에 이제 분양이 비수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많이 좀 이번 달에는 분양 일정을 잡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5년의 첫 번째 주간 부동산 리뷰 진행해 봤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주부리 하면서 이번 주 화요일에 레미안 원페를라가 나갈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사정이 생겨가지고 급하게 이제 다른 영상을 좀 준비하느라고 레미안 원페를라를 못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대하셨던 분들한테 약속을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레미안 원페를라 이번 달에 분양이 예정이 돼 있으니까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꼭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부리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